정보아에게 충격적인 결혼 제안을 받은 지혁. 그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그 시각 은호 앞에 나타난 건 뜻밖에도 재벌 3호 고성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지혁. 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의 집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이지화는 연인의 배신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건넨 건 다름 아닌 다른 남자와의 청첩장. 그동안 즐거웠어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은 지환의 가슴을 칼날처럼 베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억울한 오해까지 뒤따랐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는 여성 회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히려 문제를 떠안게 된 지환은 끝내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도 모자라 생계의 끝마저 잃어버린 청년. 그의 두 손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어깨마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평생을 바쳐 일군 자존심을 걸고 새로운 고문직 자리를 약속받았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다. 는 씁쓸한 현실이 상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수빈. 좋아하는 영상을 찍고 수천 명의 구독자를 꿈꾸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수익은 손에 꼽을 정도,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상 백수신세. 가족 앞에서는 웃으며 곧 대박 날 거야 라고 큰소리치지만 화면을 꺼내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이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가 백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기댈 구석 없는 상황. 상철과 지혁은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로 전락한 상황.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건 역시 장남 이지혁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아버지마저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활비 부담은 고스란히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죠. 그런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등장한 사람은 바로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당당하면서도 여유 있는 눈빛으로 지혁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뜻밖의 한마디는 지혁의 귓가를 울리며 오래 맴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기에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지혁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사랑은 없지만 돈과 안정 그리고 재력과 집안의 사위라는 자리는 지금 그에게 절실한 생존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약속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혁은 흔들리면서도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은호의 얼굴이 그 고백의 여운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지혁의 망설임을 눈치챈 정보아는 곧바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럼 당장 결혼이 아니라 일단 남자친구 행세만 해줘요. 이번 주말 우리 아빠 뵐 일이 있는데 같이 가줄래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던진 말은 마치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한순간 엎치락뒤치락하며 부딪혔습니다. 끝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말 함께 가죠. 그 순간 지혁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이제 사랑이 아닌 생존을 향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이대로 지혁은 정보아와 결혼하게 될까요? 겉으로는 매몰차게 밀어냈지만 사실은 지은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기범을 잡아주고 사소한 일에도 늘 신경을 쓰는 모습, 단순히 아끼는 후배라기엔 수상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편 고백을 거절당한 뒤 잔뜩 풀이 죽어있던 지은호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번에 지하철에서 저혈당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도움을 요청했던 재벌 3호 고성이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세상 참 좁다, 그죠? 고성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지은호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와, 이런 게 다 있네요. 저번엔 지하철에서, 이번엔 카페에서 뵙다니요. 마치 오래된 인연이라도 이어진 듯 신기한 우연의 어린아이처럼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그저 뜻밖의 재회가 그저 신기하고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시선은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계산적인 기색이 엿보였죠. 우연을 가장한 듯한 접근인지 진짜 운명 같은 재회인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지만 아마도 지은호가 고성이의 숨겨진 딸이 아닐까요? 지은호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지혁이 박성재가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저나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접근해서 무슨 꿍꿍이일까요? 카페에 들어선 고성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보다니 너무 반가워요. 지난번 지하철에서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지은호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그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저 말고 다른 분이었어도 다 도와주셨을 거예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고성희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몰라요. 은호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요.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뜻밖의 제안에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중히 거절했지만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은호 씨 덕분에 살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밥 한 끼는 꼭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그럼 시간 맞으면 한번 뵙죠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식사 약속이 잡혔고 서로의 번호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지은호의 이름을 저장한 고성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은호는 그저 참 우연도 신기하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 미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딘가 계산된 발걸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은호는 그저 신기한 인연이라 여겼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주인공 지은호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정말 그녀는 고성희가 숨겨둔 딸일까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 시각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지환은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직장마저 잃은 뒤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늦은 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술을 들이켰죠. 캔을 따는 소리와 함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 그러나 쓴맛은 도리어 가슴속 허물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연거푸 술을 들이키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골목 한쪽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술기운이 싹 달아나고 지환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에게 팔을 붙잡힌 채 몸부림치고 있는 박영나가 있었습니다. 캔버스 가방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영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놓으라고 했잖아. 지환은 주먹을 움켜쥐고 남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스토커는 욕설을 퍼붓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영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환이 다가가 손을 내밀자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을지. 그 순간 지환의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뜨겁게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휘청거리던 청년과 스토커에게 위협당하던 여자의 우연한 만남. 하지만 이 만남은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지환은 영나를 안전한 큰 길까지 데려다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한다면서요? 혼자 다니기 너무 위험해요. 아무리 집이 가깝다고 해도 오늘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오빠나 아버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이 동네 밤길 생각보다 험해요. 진심 어린 권유였지만 영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게 저한텐 더 불편해요. 지환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재혼했거든요. 새아빠랑 이복 오빠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뭘 부탁한다는 게 왠지 더 눈치 보이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제야 지환은 영나의 외로움이 담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나는 갑자기 지환을 바라보며 장난 섞인 듯 그러나 은근히 진지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럼 혹시 내 전용 보디가드 해줄 생각 없어요? 운전기사 겸 든든한 보호자요. 페이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제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뜻밖의 말에 지환은 순간 멍해졌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디가드요? 저 같은 백수한테 딱 맞는 일인데요. 말은 농담 같았지만 사실 그의 눈빛에는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직장도 잃고 갈 곳 없는 자신에게 이 제안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결국 지환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늘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오늘 같은 일 없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환에게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을 새로운 기회였고 영나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안도감이 찾아오고 있었죠. 과연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계약이 단순한 동행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감정으로 번지게 될까요? 한편
조옥래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노. 늙은 몸이라도 손 하나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지. 그렇게 결심한 뒤 그녀는 몰래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듯 조용히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눈썰미가 예리한 아들 상철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딜 그렇게 다니세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의심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조옥래는 당황하지 않는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실 다녀오지.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노. 짧은 한마디로 아들의 의심을 피해 가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철의 호기심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결국 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작업장에서 조옥래가 낯선 이들과 함께 분주히 일하는 모습. 손은 어설프게 움직였고 처음이라 실수투성이었던 그녀는 연신 반장에게 호되게 타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다시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질 때마다 조옥래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상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늙은 몸으로 다시 구박받으며 돈을 벌고 있는 현실. 그는 차마 그 자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조옥래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못난 아들이라 노모를 다시 일터로 내몬 것 같아 속상한 상철의 마음, 두 사람의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어머니의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상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조옥래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아서서 상철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들킨 사람의 민망함이 스쳐갔습니다. 네가 여긴 또 웬일이고 어떻게 알았노? 짧은 한마디였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타박받으며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제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는 어머니의 두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옥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다. 내가 아직은 할 수 있다. 나도 내 밥벌이 해야지. 언제까지 너한테만 기대고 살 순 없지 않겠나. 니도 힘든 거 안다.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너나 내 길 잘 찾아가라. 조금 더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다. 너 먼저 집에 가 있어라. 그 말은 굳세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죄스러움에, 어머니는 애써 강한 척하며 서로를 붙잡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노년의 어머니가 부업을 하며 구박당하는 모습을 본 상철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아버지 세대가 정년을 맞고도 다시 일터로 내몰리는 현실,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자책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 김다정을 보자마자 그 화살이 엉뚱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머니 잘 안 모시고 뭐 했어?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눈동자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다정은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내려놓으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상철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글쎄 부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못난 아들 때문에. 작업 반장한테 구박받으면서 허리 굽혀 일하고 계셨다고. 내가 그걸 직접 봤다고. 그제야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고 상철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아들이랍시고 뭐 한 게 있나.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말았네. 굳세던 가장의 어깨가 작게 떨리며 오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김다정은 애써 침착하게 다가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무심했어요. 좀 더 어머니를 챙겼어야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알아요. 일단 어머니 돌아오시면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 다정의 따뜻한 목소리는 한순간에 상철의 무너진 마음에 스며들었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흐느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바로 마처 세대를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상철은 그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평생을 부모와 자식에 헌신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 참 잔인하지 않나요? 한편 지혁이 정보아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은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억눌린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며 결국 그는 무작정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비혼주의라면서요? 제 고백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지금 정보아 씨랑 결혼하려는 게 사실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낮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순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 중이라고요? 선배, 정보아 씨를 사랑하긴 해요? 다급하게 묻는 목소리에는 애써 붙잡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지혁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거였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야. 내 꼴이 너무 처량해서 그럴 자격도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체념 같기도 했고 어쩌면 지은호를 일부러 밀어내려는 잔인한 자기 방어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속에 감춰진 다른 진심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갑게 들리지만 오히려 뜨겁게 불타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기묘한 울림. 정말 지혁은 이대로 정보아와 결혼하게 될까요?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사랑보다 현실을 먼저 보게 된다잖아요. 지혁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지만 감정 없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데 사랑 없는 결혼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련의 상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은호.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지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 듯 박성재가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곁을 지키려 했던 성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은호만 바라본 사람처럼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은호의 고백을 분명히 거절했던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성재가 은호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나타나 그 순간을 방해하듯 성재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늘 이런 식이었죠.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지혁의 시선은 언제나 은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은호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은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차갑게 돌아서주면 덜 아플 텐데 고백을 거절해놓고 다시 나타나 주변을 맴도는 지혁. 은호는 도무지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성재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에게 마음이 없다면 왜 방해하는지, 만약 마음이 있다면 왜 거절하는지. 그 모순된 행동은 두 남자의 갈등을 점점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혁의 숨겨진 속내가 뭘까요? 겉으로는 밀어내지만 사실 은호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거리를 두는 걸까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드러나선 안 될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지혁은 왜 성재의 고백까지 막았을까요? 설마 성재와 은호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지혁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보아의 제안, 이지혁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은호 앞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영나의 출생의 비밀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그 시각, 이지혁은 갈등 끝에 정보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정보아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식사 자리에 나선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무직 신세로 전락한 지혁을 곱게 볼 리 없었던 정보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지혁을 훑어보던 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백수 신세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젊은 나이에 벌써 앞길이 막혀버린 건 아닌가? 도대체 우리 보아한테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가시 돋친 말들이 이어질수록 지혁의 손은 점점 굳어지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져 갔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듯한 굴욕감.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현실을 선택하려 했던 그였지만 그 현실마저 잔혹하게 비웃는 목소리 앞에서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과연 이지혁은 이 모욕을 참고서라도 정보아와의 결혼을 택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뒤엎게 될까요? 그리고 은호 앞에 다가온 고성이 그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박영나의 출생의 비밀까지 이제 곧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의 예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혁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